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합격생의 성공 히스토리, 조금 이제 특이한 케이스라서 초대를 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경영학부 21학번이 된 임도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게 광운대라서 뭐 초대한 건 아니고요. 논술을 세 군데 붙었습니다. 그죠? 어디 붙었나요? 경기대학교 관광학부와 단국대학교 경영학부도 붙었습니다. 근데 이 논술은 이제 상관왕인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본인은 수능을 봤나요? 아니, 접수도 안 했습니다. 수능 접수조차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없이 논술만 공부해서 합격한 사례라서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인가요? 아니면 저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땄어요. 본인은 왜 검정고시를 선택하게 됐나요? 저는 학교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를 하게 돼서 자퇴 후에 고졸 자격을 따려고 검정고시를 응시했어요. 그때 왜 그만뒀나요, 학교를? 학교에 7시까지 가기도 힘들고 야간 자율학습도 싫고 틀에 박힌 게 맞지 않아서. 자신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편이네요. 검정고시 학생들은 대학을 어떤 식으로 가나요? 검정고시 성적으로 수시를 지원하거나 정시로 받아요. 정시로 이제 수능 준비, 네. 이 두 가지 길이 있군요. 네. 근데 검정고시 학생들은 수시 지원에 있어서 불이익이 되게 많잖아요. 아무리 고득점이어도 지원할 수 있는 곳에 한계가 좀 많아요. 그렇죠. 상위권 대학은 안 되는 거죠. 네네. 정시를 하기에는 현역으로 제가 원하는 데를 못 갈 것 같아서 논술을 준비한 거예요. 논술 공부를 어떻게 시작했나요? 저는 타 사이트 인강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 감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박기호 선생님 영상을 보게 되고 제가 처음 본 영상이 가톨릭 대학교 거기서 선생님이 매트릭스랑 대직인회 같은 글쓰기 유형을 딱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아, 저런 공식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바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기법이랑 그 다음에 대직인의 공식을 보고 아, 저렇게 하면 간결하게 할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느꼈군요. 보통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이 논술 선택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비교 내신을 물어봐요. 비교 내신 적용 방법 알고 있나요? 논술 성적에 따라서 그 논술 성적에 맞는 학생들 내신으로. 그렇죠. 학생이 이제 A를 맞았다 가정하면 일반 학생들의 내신 그 평균 점수를 그냥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 내신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다. 검정고시 출신들이 오히려 논술 잘 보면 더 플러스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수능 공부 안 하고 논술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런 선택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현역으로 수능 준비를 하기엔 너무 늦었으니까 올해 논술로 해보고 올해 못 가면은 내년에 재종학원에 들어가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죽을 듯 살 듯 했어요. 아, 그럼 죽기 살기를 얼마 정도 했죠? 기간이? 3, 4개월? 3, 4개월. 근데 이게 보통 3, 4개월 하면 학생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일주일에 한 번 논술하고 나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복습하는 거 한 번, 기껏 일주일에 2번 수업을 3, 4개월 해서 붙진 않잖아요. 네. 근데 어떤 식으로 했죠? 3, 4개월은 진짜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논술 공부에만 올인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 했죠? 하루에 8시간? 와, 하루에 8시간씩 매일 3개월에서 4개월 논술 공부를 해야 합격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술에 대해서 익히려면 한 180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8시간씩 한 달 하면 240시간이잖아요. 이미 그 공부 물량을 초과해버렸네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네요. 네. 힘들었던 건 어떨 때 힘들었고 어떻게 극복했죠?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일반적으로 다니던 친구들은 보통 교과서에서 발췌한 논술 제시문을 약간 익숙하게 느낄 텐데 그 제시문이 초면인 경우가 있어서 너무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비교 내신도 제가 논술을 정말 잘 써야만 비교 내신에 좋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멘탈이 조금 흔들렸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극복했죠? 정말 너무 글이 안 써질 때는 그냥 베껴쓰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시문을 책 읽듯이 그냥 가볍게 읽거나 침대에 누워서 기본편 인강을 틀어놓고 그렇게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 기본편 인강을 이렇게 봤다. 몇 시간씩 보고 그랬죠? 3회독은 근데 했던 것 같아요. 1, 2권. 1, 2권을 3회독 했다. 학생들이 논술 인강을 들으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1강, 2강을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학생들 많습니다. 그러면 1강이 이해될 때까지 2번, 3번 듣고 또 2강 넘어가고 3강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다 보고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지. 본인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죠? 저는 전체 다 봐서 흐름을 익히고 그 다음에 몇 회독 반복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방법론이에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인강을 설계하면 부분에 다 디테일한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뼈대만 설명합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그게 조합돼가지고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편 인강을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들을 때 자세히 듣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베껴쓰기는 어떤 도움이 되던가요? 베껴쓰기는 매트릭스나 글쓰기 유형 공식 이런 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실제 글을 쓰면서 그걸 녹이는데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베껴쓰기를 통해서 그걸 제 글에 녹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뭐 매트릭스라는 개요짜기, 독해하는 방법, 또 이런 것들은 강의 들으면 다 알죠. 네. 근데 자기 걸로 만들려면 결국 글로 써야 되니까 베껴쓰기를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을 받았다. 네. 논술은 국어, 영어, 수학, 사탐 중에서 어떤 과목을 잘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사회탐구. 사회탐구 9개 과목에서 나오죠. 국어는 사실 미미하죠. 네. 나와봤자 뭐 고전시가나 문학작품 몇 개 나오는 것 뿐이죠. 본인은 수능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사회탐구에 되게 힘든 점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걸 어떻게 보완했나요? 저는 어휘집이라고 네, 어휘집. 검정 색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사회탐구에 나오는 용어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학원 오고 가면서 지하철에서 그걸 보면서 가고 그걸로 보충했던 것 같아요. 아,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안 보고 어휘집을 봤네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트 시간도 쪼개가면서 자기 부족한 점을 보완했군요. 그럼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합격하게끔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몰입하는 훈련,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점 알고 채우려고 노력하는 점, 이런 것들이 대단하네요. 그러면 이제 후배들 중에서 자기만의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검정고시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마디 팁을 주신다면? 아무래도 최저 없는 논술은 경쟁률이 다른 전형보다 진짜 너무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네. 그런데 쫄지 않고 내가 그 몇 대 몇에서 1이 된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무리 없이 그렇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사회 나와서 취업을 경쟁을 하든 어떤 경쟁을 하든 몇 대 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1이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시면 성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